네,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어디, 아니. 소개 먼저,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같이, 네, 왜냐하면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네 분만 오프라인에서는 하실 수 있고, 방역수칙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에 동시에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예. 한 이후에 이제 또 저희가 유튜브에 이후에 이거 클릭 10분 정도로 단위별로 쪼개갖고 저 선생님 좋아요 누르시면 그 클릭으로 또 추후에 또 올라가요. 예. 자,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지금 유튜브에는 네. 2,000명 정도 오시면 좋겠지만 네. 아직 100분이 안 돼요. 네. 어쨌든 저희 채널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입장에 계시고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이런 시간인데 강사님들 이 시간에 오시라고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저희가 이 시간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그 시민분들 방문객들이 있어서 그나마 오전 시간 하는 게 이제 방문객들 들어오시고 해서 네. 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12월 올해 이제 내년도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여러 대청의 여러 경험들과 지식을 가지신 강사분들, 교사분들 모시고 진행하는 경수와 문화 선생님이 오늘 이 날짜가 8월 27일. 8월 27일 오전 10시. 오늘은 특별히 인천 섬여행을 주제로 해서 비단길 여행사 네. 하시고 비단이라는 게 또 닉네임이시기도 예. 하고 왜냐면 아까 잠깐 소개 말씀 중에 인천의 사위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인천의 사위 우리 네. 박명훈 그 호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닉네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단 박명훈 선생님 박영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비단 박영훈 선생님 모시고 금요일 아침 대물 국문화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뭐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네, 비단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단길 여행이라는 회사 대표이고요. 오랫동안 뭐 여행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외 여행을 위주로 했던 이제 그 사람이고요. 그동안 그 기본 그 공정 여행, 뭐 사회적 기업 같은 형태의 이제 여행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좀 많이 가지 않는, 잘 찾지 않는 어떤 특별한 지역들 위주의 이제 테마 여행들을 이제 해오다가 근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으로 못 가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인천의 관광지는 과연 어디가 있을까? 인천 가지고 어떤 여행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먼저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보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곳들이 이제 인천의 섬들이었고요. 그 섬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제묵국 불학부에서 이제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인천의 섬, 그 다음에 인천의 섬들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섬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앞으로 섬에 대한 어떤 미래는 과연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인천의 섬, 그리고 인천 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많은 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섬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우리 섬들을 접목시켜서 여행지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섬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인천이 다른 타 지역 못지않게 섬 여행으로서 이제 어떤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행지, 그리고 그런 그 도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예. 저는 이제 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 20년 전에 우연히 이제 여행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 여행사를 만들게 되면서 그 해왔던 여행 중에서 주로 이제
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행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오고 있다가 조금 더 집약해서 그리고 좀 더 축소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인천의 섬이고요. 그 섬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세계 일주를 했었습니다. 이제 20년 전에 세계 일주를 2년간 하면서 이제 세계 일주를 통해서 우리가 못하는 어떤 그 여행 방식, 그 다음에 아주 컨텐츠가 비록 작은 여행지일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천의 섬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그 내용에 다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우선 이제 인천의 섬과 그 미래에 대해서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인천의 섬은 얼마나 있을까? 과연 몇 개일까?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섬이 가진 특징과 여행, 어떤 여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문의 섬에서 체류의 섬으로 가야 되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풀어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의 미래에는 섬이 있다. 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인천의 섬은 크게 이제 168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유인도, 무인도를 합쳐서 이제 그 168개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이 섬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반 정도라도 상당히 많이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는 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천 여객선 터미널이나 아니면 강화도 그 여객선 터미널이나 아니면 가까운 그 삼목항에서 떠나는 그런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섬들은 웬만하면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섬들 중에서 어떤 섬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디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 그리고 찾지는 않는데 어떤 섬들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해볼까요? 인천에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인천 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강화도예요. 강화도를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섬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강화도는 기본적으로 섬이고요. 강화도에 딸린 섬들도 상당히 많아요. 보름도라든지 주문도라든지 뭐 성모도라든지 섬들이 많은데 그 섬들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긴 한데 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막히죠. 주말에. 그래서 실제로 인천 사람들은 가까이 그 강화도가 있긴 하지만 많이 안 가세요. 다 타지의 사람들이 강화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역사 문화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긴 하지만 길이 워낙 막히고 그 김포나 이쪽으로도 예전에는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강화도는 이제 주말에 갈 때는 거의 뭐 러시아워 때문에 도저히 못 가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변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그 많이 가는 이제 섬으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 있어요. 인천 여객선 터미널은 인천 그 항 제일 끝에 있는 이제 그 항구 주로 이 위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인천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항구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월미도 쪽에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인천 여객선 터미널은 인천 연암 어시장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는 섬들, 거기서 이제 떠나는 그 섬들이 제가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이제 추천하는 여행 지역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 가게 되면 주로 가게 되는 항로가 한 3군데 정도가 돼요. 크게는 백령항이에요. 그러니까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잇는 그 백령항로 쪽으로 가는 그 루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덕적항로가 있어요. 덕적도와 소야도 쪽으로 가는 항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작도로 가는 항로가 있어요. 이작항로라고 있는데, 그 이작항로가 이제 이작도, 승봉도, 뭐 자월도, 뭐 소이작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승봉도라는 조그만 섬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섬들을 가는 그 여행지를 출발하는 곳이 이제 그 인천 여객선 터미널인데, 근래 여기 터미널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나가는 여행지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패킹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타고 가는 가장 핫한 여행 그 섬이 구럽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구럽도가 이제 백패킹의 천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백패킹의 천국이라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덕적도를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루 배를 2번을 갈아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당일로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덕적도까지 들어가는 배는 사람이 많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덕적도에서 구럽도로 들어가는 배는 나래호라고 그래서 최대 인원 150명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그 나래호는 구럽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구럽도에 있는 그 울도 그 항로라고 또 있어요. 구럽도에서 시작하는 반달 모양의 항로가 있는데, 거기에 구럽도, 그 다음에 울도, 지도, 문갑도, 이런 섬들이 있어요. 그 섬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객들한테 주어지는 좌석이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주말에는 거의 표를 못 구한다고 봐요. 한 2달 전부터 없고요. 2달 전 이후는 또 아예 그 예약 사이트가 뜨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핫 플레이스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그 이 관계자들이 좀 본다면 좀 더 그 항로에 대한 좌석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장봉 항로라고 있어요. 삼목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삼목항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신도, 시도, 모도라는 그 세 개의 섬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 15분만 타고 시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세 개의 섬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리로는 연결이 안 되는 장봉도가 따로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 그 방아다리라고 하는 대부도항에서 들어가는 그 섬들이 있어요. 영흥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부도라든지 이런 쪽은 영흥도까지는 원래 다리가 다 놓아져 있어서 뭐 섬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좀 애매한 정도고요. 그 대부도 방아다리에서 출발하는 섬 중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곳은 풍도라는 곳이에요. 4월 달이면 이제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 야생화 쪽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섬이 이제 근래에 또 많이 각광받는 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섬, 차로만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갈 수 있는 섬 중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많이 몰리는 여행지들이 금방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일부분 한 20여 개 정도의 섬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섬들에 대해서 그 뭐 간단하게 섬에 대한 특징이나 그 주변 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아까 이제 인천의 섬 분류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백령항로, 연평항로, 그 다음에 덕적항로, 뭐 울당항로 다 했고요. 이 항로 이외에도 항로가 더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여행이 가능한 섬들이고요. 그 외의 섬들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행으로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페리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는 곳, 예. 어떤 섬에서 다른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섬들, 이런 섬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천으로 오는 여행자들한테 어떤 여행지가 가장 그 매력이 있고, 그 여행지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천의 섬이
그 특징과 여행은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섬으로 들어가면 어업이 위주가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섬들 중에 거의 한 7, 80% 이상은 어업이 아니라 농업이 기반이 돼요. 농업이 기반이 되는 섬들이 주로 많은 게 주로 신안군 쪽에 많고요. 여기 인천에 있는 그 지역들도 들어가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중에 한 7, 80%는 농업이든 어업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섬들이 더 많고요. 이제 본인이 먹거리 정도로만 하지 생산품을 내서 판매해서 뭐 돈을 벌겠다고 농사 짓는 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자녀들이 인천이나 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섬은 기본적으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인천에 자기 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 한 11월 정도가 되면 다 인천으로 나와요. 나왔다가 3월쯤 되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펜션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겨울철에는 그냥 거의 닫아놓고 있는 실정이라 실제로 겨울철 그 여행으로 인천이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면서 여행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겨울철은 거의 섬들을 안 가는 그런 여행지가 돼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섬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그 유적이나 아니면 그런 과거의 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들이 많아요. 강화도는 뭐 사실은 열려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강화도가 자체는 뭐 자체가 박물관이고요. 강화도뿐만 아니라 영흥도도 마찬가지고 구럽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섬들이 상당히 중심지가 되는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과 농업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섬들이 많았다고 해요. 제가 놀랬던 건 구럽도가 지금 현재 총 30명 정도밖에 주민이 살지 않아요. 네? 주민이. 그리고 가구 수도 들어가 보면 한 10개가 채 안 되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 섬이 예전에 그러니까 팥이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 그 장을 보는 고기를 잡아서 육지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거기서 장이 열려서 사고 그랬을 때에 그 팥이가 열렸던 앞바다가 구럽도라고요. 구럽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천 명이 살았던 그런 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섬이고 이제 관광지로만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섬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제 효과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섬 주민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섬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아마 섬 반 이상 한 7, 80% 무인도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노인들밖에 안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계속 달라요. 작년 다르고 들어가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아프셔서 육지로 나갔다든지 그때까지는 밥을 해주고 활성화되던 섬들이 지금 가보면 다 문을 닫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구럽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그 섬들을 여행객들이 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농업과 어업뿐만 아니라 관광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섬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한여행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강의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한국의 갈라파고스 구럽도라고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섬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세를 떨치는 섬 중에 하나예요. 저도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섬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섬은 당일로 다녀올 수가 없어요. 하루를 1박 2일로 다 갔다 와야 되고요. 이상 갔다 와야 되고 섬 자체가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어요. 섬 자체의 한쪽 면은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한쪽 면은 나무가 자라고 섬이 구럽도라고 해서 섬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 보면 실제로 크게 한 2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을 연결하는 백사장이 있고요. 그 백사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구럽도가 아니라 섬이 2개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한쪽 섬 구럽도, 우리가 가는 구럽도 메인이라는 그 섬은 아무도 나무는 있지만 위에가 거의 다 벗겨져 있는 민머리 등선처럼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그 환경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기 사슴들이 뛰어노는 섬이에요. 사슴. 네. 사슴이 뛰어노는 섬인데 그 사슴이 뛰어노는 섬이 된 이유는 원래부터 사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슴을 들여와서 사슴을 키우다가 실패했어요. 사슴 농사에 실패한 나머지 사슴을 이제 방치를 하고 그 사슴들이 다 번식을 해서 지금 뭐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이제 그 섬을 뛰어오는 그런 이제 환경 때문에 모르는 여행자들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말 풀만 있는 그 갈대밭만 있는 그 민머리에서 사슴들이 뛰어놀고 거기에 백패킹을 하게 되면 정말 환상적인 작품이 나오죠. 근데 주민들은 싫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슴똥이 나무들을 다 말라 죽게 만들고요. 환경을 파괴한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결국은 같이 공세하면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쪽이죠. 여기가 예전에도 유명하게 됐던 건 여기 그 대기업에서 이 땅을 샀어요. 구럽도를 사서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그 환경단체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전망대 하나만 짓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섬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럽도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여행지일 텐데 이 여행지가 그 어떤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백패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코스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섬을 아직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뭐 잘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반시설이 아주 약해요.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숙박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식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박에서 밥을 어떻게 주문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민박대에서 밥을 주는 것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트를 치거나 내가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섬들을 조금 더 그 개발하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이런 여행지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섬이에요. 자월도. 이 섬은 자연 풍광도 뭐 아름답긴 하지만 이 자월도가 그 제가 매달 한 번씩 번개 여행을 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트레킹이 가능한 여행지예요. 근데 모든 뭐 섬이나 다 트레킹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완만한 평지로 트레킹이 가능한 지역 섬은 많지 않아요. 이 자월도는 꽤 면적이 큰 섬이고요. 그 섬 한 바퀴를 아주 잘 닦여 있다고 해서 뭐 아스팔트가 닦여 있지 않고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임도로서 닦여 있는 길들을 다 따라가면 한 17km에서 18km 정도의 길이 나와. 근데 이 길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여름에도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지는 굳이 제가 이 프로그램 했을 때 사람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굳이 제주 올레 아니면 다른 지리산 둘레길 이런 데를 안 가고도 이렇게 인천 앞에 1시간만 배 타고 가면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왜 이게 안 알려졌지라고 의아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섬들을 저는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죠. 이 분명히 길을 닦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천에서도 노력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그 지역에 가면 이 둘레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여행지에 어떤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지에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섬을 찾는 사람들은 그 섬을 단순히 하루 정도 방문을 해서 관광만 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유명한 곳을 그냥 가려고 하죠. 그 유명한 곳을 들리기 위해서 코스가 너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보통 큰 배를 타고 가면 배에 한 400명 정도가 타요. 그러면 자월도에 한 200명 정도가 되냐, 반 정도가. 반 정도에 200명이 내리면 그 200명 중에 한 190명 정도는 똑같은 코스의 등산 코스로 갑니다. 국사봉이라고 있죠.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국사봉, 유명한 국사봉이 있는데, 국사봉 아니면 기대봉 이런 게 있는데, 그 국사봉에 대한 등산 코스로 가세요. 이쁘죠? 이쁘긴 한데, 그 이외에 옆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 둘레길을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 가서 잠깐만 서보세요. 여기 한 10분만 있으면 아무도 없어질 거예요.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분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산악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행지의 어떤 다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항상 한 명만 줘서 그래요. 그래서 자월도에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면 자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돌아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바다를 낀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고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세요. 한 10km 이상, 한 12, 13km를 걸어야 트레킹을 했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하로는 트레킹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섬들이 들어가면 10km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면 막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섬들이 뭐 별 큰 메리트가 없구나. 뭐 가봐야 그냥 땀 조금 흘리면 뭐 이걸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연결해서 만들면 상당히 좋은 코스가 많이 나오는데 자월도뿐만 아니라 이작도라든지 뭐 대청도라든지 뭐 백령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많은 길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쉽고요. 그렇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다 싸오죠. 왜? 섬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물과 음식, 술 모든 것들 다 사와서 다 먹고 나갈 때 쓰레기만 버리고 와요. 그 쓰레기를 다 버리게 되면 결국은 섬 주민들은 쓰레기만 치워야 되고요. 수익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선사들만 돈을 벌게 돼요. 그게 그 어떤 잘못된 여행의 표본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은 그렇게 했었어요. 섬에 차를 없애고 섬에 들어올 때 입도세를 내고 섬에 들어올 때 음식을 반드시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섬에서 돈을 쓰고 음식을 사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았던 입도세로 청소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화장실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섬에서 한국 원천 빼놓고는 트레킹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감해하세요. 중간에 민가도 없기 때문에 민가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만 조금은 대처가 돼준다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먼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래서 그 염에 제가 갔을 때 도보 여행의 보물 같은 섬 이게 이제 자월도라고 우선했지만 자월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섬들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역사와 문화의 섬 강화도. 강화도는 뭐 강화도 자체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하지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강화도가 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육지죠. 그냥 너무 오래전부터 다리로 연결돼 있고 차로 너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강화도를 좀 둘러보다가 근래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성모도. 물론 성모도도 이제 다리로 연결됐어요. 성모도까지도 들어가지만 강화도에서 배를 타게 되면 그 주문도, 보름도 이런 섬들이 있어요. 특히 주문도 같은 섬은 배 타고 뭐 한
뭐 15분 뭐 이 정도만 가면 되는데 섬 자체에 여름이 되면 해변가에 조개들이 지천으로 열려요. 예, 이거는 주민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가서 캐서 내가 삶아 먹어도 돼요. 예, 그 정도로 널려 있어요. 근데 왜냐면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관리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자체만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섬을 가셔서 강화도에 하루 정도, 1박 정도 하고요, 여름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름도나 주문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 체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문도나 보름도는 전혀 사람들이 못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쪽에서 가는 노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런 지역으로도 좀 가서 구경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는 강화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섬. 지금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나들길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둘레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둘레길들은 제가 가봐도 정말 명품 둘레길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조성이 잘 돼 있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지역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강화도도 그런 단순히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섬을 소개할 때 대부분 어떤 하나의 틀로 만들려고 해요. 강화도라면 뭐 역사의 섬, 백령도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어떤 그 생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역사의식에 대한 반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자꾸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강화도 자체도 역사도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어떤 섬으로서의 어떤 그 생태적인 섬으로서의 그 가치, 그런 여행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을 시켜서 이제 많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강화도 여행도 제가 둘레길을 돌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는 강화도의 그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겠다. 단순히 너무 역사 쪽에 치우치는 그 여행이 아니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많이 몰리는 보문사라든지 전등사라든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 어떤 여행지가 아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행지로서의 강화도가 각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인천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의 섬이라고 하는 제가 백령도, 이 섬은 왜 그 생태 환경의 섬이라고 제가 먼저 명명을 했냐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아까 말했지만 백령항로에 같이 넣어주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배는 갈 때 백령도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항로, 아까 그 항로라고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로라고 넣은 거는 그 배들이 그 항로에 그 섬만 간다는 뜻이에요. 인천에서 출발한 배는 백령항도로 가는 배는 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만 가요. 연평도로 가는 배는 백령도로 안 가요. 연평도로만 가요. 이작항로는 이작항로에 있는 그 4개의 섬만 가요. 덕적항로는 덕적도에 있는 그 2개의 항로만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섬을 여행할 때 요 3개의 섬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랑 대청도, 소청도는 보통 묶어서 들어가요. 근데 백령도가 우리가 대부분 뭐 군인들이 상주하고 우리나라 제일 북단에 있는 섬이고 그래서 이 백령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가보는 섬이지만 그게 얼마나 다 자연환경을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백령도는 제가 지금 물범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이 물범이 살아요. 백령도 바로 앞바다에 있는 이런 그 바위 위에 물범들이 올라와서 이제 지내다가 얘들이 추워지고 이러면 다시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생태 보전 지구로서 가장 중요한 곳이긴 해요. 이 물범들이 살 수 있다는 건 그 밑에 얘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령도를 이제는 우리가 이 물범이나 외국에 가면 물범, 물개, 뭐 상갱이, 그 다음에 고래, 상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투어 프로그램, 생태 투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백령도 근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가지는 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질공원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어요. 인천에서 지질공원으로 그 우리나라 국내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게 뭐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이제 지질공원으로 그 선정이 된 이유는 이제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고 상당히 자연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기도 해요.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백령도 바로 앞에 있는 섬이지만 사구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딱 한 면에서만 보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낙타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져 있고, 내가 사막에 와 있나? 이런 그 사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도 하고요. 백령도에는 그 모래사장이 딱딱한 모래사장, 아주 큰 모래사장이 있어서 비행기 활주로로 이용이 되죠.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저쪽에 남쪽에 가면 그 비금도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그 백령도 쪽에 이런 군사기지로도 사용이 가능한, 당장 비행기가 뜨고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백사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백령도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근래 이제 백령도 쪽 그 페리 그 수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백령 항로가 그 배에 그 이제 좋은 배들의 그 보급이 많아지면서 그 결항률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녀오고 뭐 1박 2일, 2박 3일로 이제 그 백령도랑 대청도, 소청도를 넣어서 많이 이제 다녀오기도 해요. 백령도는 좀 멀지 않나요? 백령도는 지금 보통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바로 그 근처에 이제 백령도 바로 앞에 20분, 30분이면 이제 앞에 대청도 갈 수 있고, 대청도 바로 소청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길이 잘 남아 있어요. 그 섬의 가장 제가 보존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은 육지보다 그 개발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문화재 아니면 그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주로 이제 섬에 가면 섬 밥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잖아요. 뭐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백령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지금은 뭐 볼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연평도는 꽃게가 많이 나고, 지금은 요즘은 이제 대청도가 홍어가 잡혀요. 대청도, 백령도 이쪽에서 흑산도의 홍어가 이제 북쪽으로 올랐어요. 해류 이제 물 그 온도 때문에 전국이 다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모슬포항에서, 제주 모슬포항에서 잡히는 그 방어가 속초에서 잡혀요. 이제는. 그리고 울릉도에 오징어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징어도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고, 오징어가 흑산도에서 잡혀요. 전국에 우리가 많이 잡힌다고 소문이 났던 어떤 그 지역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어느 지역에 뭐가 많이 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하튼 그 섬마다 이제 맛있는 밥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섬은 육지에서 물건들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현지에 있는 것들을 써요. 제가 이제 그 남해 쪽에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장도라는 데를 여행을 갔을 때인데, 장도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대부분 프로그램을 할 때 현지 이장님한테 전화를 먼저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답사 여행을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음식과 그 주민들이 만드는 음식과 그 다음에 방이 없으면 마을 회관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해마다 이게 들어가면 그때 맛이 달라요. 음식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왜 다르냐면, 어느 해는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밥상인데, 너무 매운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모든 고추들이 다 매워졌대. 그러니까 육지에 가서 이 고추를 사와서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 섬의 모든 김장김치가 다 맵고, 모든 음식에 고추를 넣는 건 다 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들의 맛이 그 섬의 그 계절마다, 그 특성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는 식당 가면 흔하게 먹는 멸치볶음, 오뎅볶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있는 나물, 현지에서 나는 뭐 따개비, 조개, 뭐 생선 이런 걸로 밥상을 차리는데, 그게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매력이에요. 화려하게 나오진 않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그 섬 주민들이 먹는 그 섬밥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여행 상품화 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여행 상품화 시킨 도시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제주도와 그다음에 그 전라도 쪽, 신안군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천에는 그렇게 그 섬밥상이라고 내는 것들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찾는 인구가 많지 않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찾았을 때 단순히 찾아가지고 구경만 할 뿐 먹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그래서 그 섬밥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섬여행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백령도 여행을 했을 때도 백령도에서 나는 어떤 메밀로 만든 음식들, 그 다음에 백령도는 북한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북한식 음식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인천이나 육지에서는 맛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맛보는 그런 여행으로 이제 만드는 그 섬여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연평도,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하고도 상관이 있어.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데, 가기가 어렵거나 무서운 데가 어디냐 그러면 다 연평도라 그래요. 연평도로 막 포탄이 날라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실제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도 했고, 연평해전이 일어났기도 했고, 포탄이 날라오기도 했지만, 그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실제로 연평도 꽃게철이 되는 시절에 가면 정말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있어. 그리고 연평도는 생각보다 그 인천에서 멀지 않아요. 연평도는 되게 가까워요. 대부분 연평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저 백령도 옆에 있나? 어딘데 실제로 강화도 약간 위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시간이면 가요. 예, 2시간 가고, 소연평도, 대연평도 있지만,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꽃게가 많이 나는 곳이라, 가을철 우리가 연평도 여행을 가면, 연평도 이렇게 섬 트레킹을 하기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기암 절벽, 자연 환경이 엄청 이뻐요. 예, 그 여행과 더불어 꽃게, 직접 현지에서 먹는 꽃게 여행, 이런 걸 해보면 정말 맛있는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연평도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게 해마다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하루치기 당일 여행이 안 돼요. 주로 이제 강화도 위쪽의 섬들은 당일 여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작도와 이작 항로와 덕적 항로만 당일 여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평도는 하루쯤 자고 나오는 섬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방식이 맞다라고 보긴 해요. 섬으로 들어가서 자야지만이 돈을 쓰게 돼요. 네, 현지 분들이 뭐 숙박해서 돈도 벌고, 숙박하려면 일단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뭐 맨날 도시락 싸온 김밥으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평도, 백령도 쪽으로 가면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식당들도 여러 군데 있고요. 이작 항로는 없어요, 아예. 예. 어느 섬에 가도 식당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많았겠죠. 옛날에는 많았겠지만, 창사가 안 되니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가니까. 그래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개편도 그러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다가 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항로에 한 번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그렇죠. 안 되는 거. 예. 예전에 자월도도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았대요. 지금도 자월도에 마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월도에 들어가면 자월도의 제일 큰 우리가 자월도의 명동이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 가도 하나로 마트 딱 하나 있고 식당도 하나 없어요. 예. 딱 항구 근처에 있는 장골 해변이라는 곳에 가면 식당이 한 2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 잘 된 집 하나와 중국집 하나 정도? 뭐 이런 정도 말고는 거의 사람들이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잘 지어놓은 펜션들의 주인들도 이미 섬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을 사서 다 이쁜 펜션을 짓고요. 그 펜션으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섬 주민들은 다 이제 노인들이고 계속 이제 나이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섬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펜션만 하는 그 섬 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은 팔리는 그 성수기, 여름 성수기 아니면 그 섬에 상주하지 않아요. 문을 닫죠. 그래서 유령섬이 돼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그 섬에 가면 정말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 섬에 가서 트레킹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라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이 주는 어떤 맛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그 섬이 주는 좋은 어떤 여행 코스 이런 것들을 좀 잘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방문의 섬에서 체류의 섬으로가 이해를 안 되겠다는 부분 중에 이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 내용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섬에 가서 단순히 구경만 하지만 구경하고 나서 그 섬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받은 그 섬은 어떤 이득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지자체들은 가능하면 다리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지금 전라도 쪽 신안군에는 많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다리들이 연결되고 나서 그 섬이 잘 사라졌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잘 사라지지 않아서. 왜? 신안군은 연결되는 그 도시가 목포예요. 목포 아니면 나주 이런 도시인데 어떤 누구도 그 섬에 들어가서 자지를 않아요. 왜? 차를 몰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 섬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돼요. 돌고 쓰레기 버리고 다 나와요. 그리고 잠은 목포에서 자요. 맛있는 음식도 다 목포에서 먹죠. 왜? 그 섬에서 섬밥상이라고 한 것들은 전부 다 목포에 다 있으니까. 특별한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든 안 먹든 그 섬에서 못 나와야지 싫든 좋든 먹게 되잖아요. 자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도 그 섬에서 돈을 쓰지 않는 결국은 그 섬 주민들조차도 이제 다리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육지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학교도 육지로 나가고 섬은 다 비워버리는 거죠. 다리를 넘는 바람에 오히려 무인도가 되어버렸어. 섬들이.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될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오늘 이 그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천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천 그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화력발전소 개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다리도 연결되지만 영흥도도 상당히 아름다웠던 섬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거기가 해적들 소굴이었대요. 영흥도가. 네. 영흥도가 오래전에 이 외구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저기 그 사람들, 한국에서 그 다니는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 그 바로 앞바다가 영흥도예요. 그게 이작 항로고 사이로 이렇게 영흥도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항로를 지키고 있다가 털어먹는. 그래서 영흥도 앞바다에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묻혀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섬인데 지금은 대부도를
대부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영흥도가 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냥 저 수도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조개구이나 먹고 놀다가 오는 그냥 단순히 그런 섬으로 전락해서 체류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일부 바닷가에 있는 조개구이집 정도만 돈을 벌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섬들이 돼 있죠. 예, 많은 섬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보존 가치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다리를 연결하지 못하는 백령도 항로와 연평항로, 그 다음에 이작 항로, 그리고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덜 알려진 그 구롭도의 울도 항로, 이쪽은 다리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 항로에 있는 섬들을 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사람들이 없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여행들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행이 단순히 그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행지로서 홍보만 한다면, 그 여행지에서 지금 내가 자월도에 아까 트레킹 이야기도 했지만 단순히 하리축이 트레킹만 들어왔다면,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는 거죠. 돈은 선사들만 벌고 그 자월도는 계속해서 쓰레기만 쌓여갈 거야. 주민들은 이제 늙어가고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와서 우리한테 돈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육지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가는, 섬에서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류가 가능한, 체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겠죠. 인천만큼은 정말 체류를 할 수 있는 섬, 그래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섬으로 만들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섬이라고 생각해서, 좀 좋은 섬이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하면 수도권, 서울에서 출발하고 인천에서 출발하면 다 4-5시간을 가야 돼요. 아니면 제주도 가거나 울릉도로 가거나 남해 있는 신안군에 있는 섬을 가거나, 이런 섬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죠.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거나 그렇게 가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전철을 타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차를 몰고 아침에, 특히 주말 아침이라도 어디 아마 하남이나 구리에서 출발해도 인천항까지는 1시간이면 들어올 거예요, 주말에는. 그러면 들어와서 배만 타면 섬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고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 힐링의 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휴식 같은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인천에 있는 섬으로 와라. 그리고 그 섬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짧게는 당일도 되고 1박 2일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의 섬은. 제가 인천에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인구만 2천만 명이잖아요. 그 2천만 명이 인천의 섬을 가까운, 아주 가깝고 좋은 섬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방문의 섬에서 체류의 섬이 어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의 사례로 보는 체류형 여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실제로 그 베네치아, 그 다음에 그 스페인 남부, 지중해권에 있는 나라들,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남프랑스라든지 다 마찬가지. 크루즈나 단체객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데모를 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일 심한 데가 이제 베네치아였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배에 크루즈 가는 데 들어오면 크루즈에 2-3천 명이 내려요, 한 배에서. 그럼 크루즈가 한 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백 대가 들어와요. 그럼 너무너무 좋을 거잖아요, 관광객도 많은데. 근데 이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크루즈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뭐 잠도 거기서 다 자고. 이 사람들이
베네치아나 남프랑스 이런 데 내리면 버스가 앞에 딱 대절을 하고 버스에 사람을 태워. 그리고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죠, 관광지로.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야. 구경은 잘해. 구경 잘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지 않죠, 단체니까. 그러면 구경을 하고 반나절 구경하고 다시 배로 돌아가요. 배로 돌아가서 배에서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있잖아요. 상품들, 기념품들, 배에서 다 팔아요. 배에 상점이 다 있으니까. 배에서 다 사죠. 잠도 배에서 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했지만, 베네치아에서 해준 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쓰레기만 버려요. 물 사먹고, 물 사먹지 않지 배에서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베네치아는 붐비기만 할 뿐 돈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와서 체류하고, 자그마한 호텔에서 자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례가 뭐냐면, 지금 우리 섬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그 정도 크루즈까지는 아니지만 홍보 차원이나 저처럼 작은 뭐 힘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봐야 단편적으로밖에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여행지가 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도시락을 싸우지 말고 가서 식당에서 사 먹읍시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그 몇 팀 안 되는 사람들이 가봐야 큰 돈이 안 되지만, 산악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의식만 가지고, 그 섬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의식만 가진다면, 그게 아마 식당이 서너 개, 대여섯 개는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사나 짓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커피도 한잔 마시는 카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트레킹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화장실, 이런 것들도 좀 구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인천의 섬들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신안군이나 남쪽에 있는, 완도 쪽에 있는 뭐 청산도라든지 유명한 섬이나 다른 섬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해요. 없어요, 제만 그 시설들이.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 있는 섬을 위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여행의 미래, 섬들의 여행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인천의 섬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외국 사례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내용에 이제 공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그 섬을 어떻게 개발하고 여행을 시킬까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 그리고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이제 여행의 미래는 섬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섬의 여행의 미래가 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매력은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있어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덜 개발이 돼요. 실제로 섬에서 뭘 지으려고 해도, 뭘 만들려고 해도 육지보다 2~3배의 돈이 들어요. 배로 다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이 좀 늦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이미 개발되고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도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자연이 보존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접근성이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접근성은 가야 된다.
이 접근성을 어렵지 않고 쉬운 접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헛짓거리 중에 하나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비싼 돈 들여서 다리 만들어봐야 섬 주민은 이롭지도 않고 환경만 파괴되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행의 미래는 섬에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태계. 아까 말했죠.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생태계는 살아있죠. 제가 여행을 그 인천에 있는 섬을 여행을 갔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천의 섬을 꿈도 안 꿨던 이유가 인천의 섬은 다 똥물에 있다. 인천 바다는 다 황토물이고 뿌옇잖아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왜 어디서 본 느낌이냐면 월미도 앞바다에서 본 느낌. 월미도 앞바다에서 보면 인천 물은 다 그래요. 뿌옇고 그리고 다 갯벌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배를 타고 정말 딱 자월도가 제일 가까워요. 일단 배 타고 제일 가까운 데가 그 인천항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 자월도 40분 걸려요. 자월도에 딱 가서 바다를 보면 동해 바다처럼 보여요. 물이 파래요. 특히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거 인천섬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자기들은 인천에 가면 저 강화도에서 봤던 저 뻘이나 월미도에서 봤던 그런 흙탕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파란 동해 바다가 있더라고요. 제가 맥락이 맞아서 중간에 예. 제가 서무기도까지 가봤거든요. 네. 무기도 앞바다 여우개 해변이라고 유명한 네. 있는데 그럼 바다에 가고 발을 좀 담그고 왔어요. 네, 예. 양말을 벗고 막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 근데 무기도까지 예, 예. 거기랑 자월도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나. 아, 네. 왜냐면, 저도 뭐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섬의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제 물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들은 깊이가 좀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황토물. 그러니까 그 조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가까운 섬들은 기본적으로 그 조류의 현상 때문에 물 자체가 약간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부에 나가게 되면 좀 남바다잖아요. 남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색깔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깊고요. 물론 동해에 있는 섬, 남해에 있는 섬에 비하면 얕죠. 왜냐하면 그래도 갯벌이 있는 조수간만차가 심한 서해 섬이기 때문에. 하지만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내가 직접 바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강화도 쪽이나 성모도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아무리 가도 깊이로 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끝없이 그냥 물이 없어요. 그런데 자월도, 대이작도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물이 깊어서. 예.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 구조상에서는 낮은 물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의 모래도 달라요. 색깔도. 예. 모래 색깔이 이게 우리가 알던 서해에 있는 모래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얀 백사장들이 많아요. 장봉도도 바르던데요. 장봉도 바래요. 그러니까 장봉도가 왜 그러냐면 장봉도하고 시도, 모도, 신도하고 달라요. 거기는 그 시도, 모도, 신도는 되게 가깝게 돼 있는 데다가 갯벌이 너무 많은데 장봉도는 달라요. 장봉도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장봉도가 훨씬 더 아름다운 섬으로 나와 있어요. 예, 훨씬 좋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봉도도 멀거든요. 장봉도도 시도, 신도보다는 그 항로를 다시 달리 가요. 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태계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생태계로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맛이란 건 이거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도 섬에는 그 오래전부터 그 기억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살아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내는 음식 맛이 있어요. 음식 맛이 있는데 이분들 맛은 인천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맛인데 이 맛이 실제로 우리 과거의 맛이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맛들, 우리는 지금 계량화가 많이 됐잖아요. 간장도 이제 조선 간장 안 쓰고 다 양조 간장 쓰고 음식도 달아지고 다 이랬던 음식들인데 섬에 가면 이 섬 주민들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따서 먹어야 되고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맛은 약간 계량이 되긴 했지만 순수한 옛날 맛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저기 그 특히 남도 쪽에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들 들어가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인천도 가보니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강화도나 이런 데 섬이 아니라 조금 더 구럽도가 왜 아까 맛있다고 했냐면 구럽도는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 주민들이 인천에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럽도뿐만 아니라 문갑도, 울도, 지도 이런 데 들어가면 음식이 완전히 달라. 옛날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여행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그 맛을 그대로 누군가가 좀 재현도 하고 그 섬을 찾았을 때 먹거리로서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그 섬에 가는 어떤 여행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죠. 실제로 섬을 가서 뭐 볼거리에 따지면 꼭 그 섬만을 갈 필요는 없죠. 섬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실제로. 그리고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긴 섬들은 몇 군데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구럽도 같이 그렇게 뭐 민머리 등산이 있다든지 뭐 대청도 같이 기암 질벽에 엄청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 특별히 없는데 그래도 그 섬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섬의 맛을 살리면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부지방의 인천만의 어떤 음식의 매력, 거기에 잡히는 어떤 해산물의 어떤 그 메리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적한 힐링의 장소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여행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여행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뭐가 없어지냐면 단체 여행. 그러니까 단체 여행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한 버스에 태우고 관광버스 같이 이렇게 뺑뺑이 도는 여행들은 거의 이제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런 여행을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싫어할 거예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었던 여행들, 옛날부터도 뭐 원했지만 수요가 많아진 거는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는 여행을 많이 추구했거든요. 근래도 제가 프로그램을 내면 가장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힐링의 장소 플러스 이제 내가 산책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행지들 이런 장소는 이제는 일반 내륙에는 거의 없어요. 조금만 유명하다는데 다 이미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 차도 안 다니는 그리고 아무것도 뭐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섬밖에 없어요. 섬에 들어가면 딱 일단 도착하자마자 차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는 현지 사람들을 뭐 태우고 다니거나 주민들을 위한 트럭이나 차들은 있겠지만 그 조그만 섬을 내가 가기 위해서 차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월도처럼 그렇게 큰 섬들도 아니면 덕적도 같이 엄청 큰 섬들도 들어가 보면 차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해방감 그리고 어떤 자유로움, 상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들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힐링의 장소로서 인천이 주는 섬은 상당히 크고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안전한 여행지. 또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전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섬 중에 하나죠. 제가 섬 여행에 그 근래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마스크를 벌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행지에 가도 어느 여행지에 가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어요.
내가 분명히 이 숲에 들어가서 숲의 향 내음을 맡고 정말 이 공기를 흠뻑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벗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섬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띄엄띄엄 걸어가도 되고. 그래서 주민이 있는 마을조차도 주민이 몇 가구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한 여행지로서의 섬은 홍보 차원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마스크를 벗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 라는 어떤 그 여행으로서의 큰 특징과 메리트? 이걸 인천섬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많이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많이 갔을 때는 어떻게? 많이 갔을 때의 어떤 그 문제도 있겠지만 섬의 특성상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에요. 왜? 배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섬에 많이 가고 싶어도 오늘 들어가는 그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면 300명밖에 못 가요. 그죠? 그 이상은 내가 배를 전세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배의 한계 때문에 힐링의 장소, 안전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더 선사들이 들어오고 배의 운항 횟수가 많아지면 좀 더 그 좋은 여행을 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인원은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인천이 코로나 이후에 안전한 여행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통계를 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자연적인 곳, 공원, 뭐 수목원, 휴양림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명한 곳, 놀이, 공원 뭐 이런 데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막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막 이런 유명한 곳들이 몰렸는데 이제는 그런 곳을 가고 싶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이제는. 전부 다 이제는 좀 야외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행이 길어졌어요. 여기에 통계는 안 나왔지만, 여행을 이제 예전 사람들은 여행을 조금 짧은 시간에 빨리 갔다 오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여행을 좀 길게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기본적으로 놀고, 요즘은 금, 토일을 노는 데도 많아요. 게다가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한 3일씩 정도 시간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는 휴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 3일을 내는 거는 직장인들은 꿈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쉽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좀 먼 여행지, 그런 여행지도 갈 수 있는, 섬으로 여행도 되게 메리트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 이런 데 당일로 못 갔다 오는 여행지들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던 그 여행 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여행의 미래,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두껍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여행의 대안으로 보는 지역들, 그거는 섬에 있을 거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여행의 대안으로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은 인천의 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질문 이제 받을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네. 이게 인천에 있는 섬을 이제 인천시에서나 또 인천 여러 이제 시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외지인들이 있는 네. 사람 말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네. 부담스러워하는 게 딱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인천 시민 우선 그 요금제예요. 그렇죠. 인천 시민들한테만 10% 또 어떤 때는 20% 이렇게 할인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80% 해주고 있어요. 지금 70% 80%. 네. 예. 그러면은 예.
많이 해줍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한 그 정책은 그렇게 묵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인천에 안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벌써 차별을 받고 여행을 시작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게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 뭔가 이게 정책적인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은 사실 인천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주도도 그다음에 신안 그 목포나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경북에서 울릉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 혜택은 다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예. 그게 아니고 입도민은 물론 그래요. 거의 예. 뭐 10%나 20%밖에 안 예, 되지만 인천 시민들 그러니까 저 섬에 안 살고 있는 인천 시민들 예. 그 사람들은 할인을 받아요. 10% 내지 20%. 예. 근데 그 외에 그 타지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 못 받고 한 번씩 인천시에서 이게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뭐 여행사를 네. 이렇게 보내가 여행사에서 좀 할인을 인천 시민들 예. 조금 덜 이렇게 하는 제도가 네. 있는데 여행이라는 거는 출발선상에서 벌써 그런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가져가면은 그것도 있죠. 일단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인천 그 섬 여행에 있어서 그 딜레마를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엄청 많이 하고 주위에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인천에서 많이 해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만들면 되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저는 부담 없이 가는데 실제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이작도 이작항로에 대이작도 자월도 요까지만 가더라도 그 외부인들 인천 아닌 분들은 얼마의 비용을 내냐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가요. 예, 왕복이. 이제 근데 저는 얼마 내냐면 저는 만 원을 채 안 내고 가요. 예, 많이 나. 주말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제 원래 백사기 비싸. 백사기 비싼데 저도 그게 왜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항공권 싼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페리 회사는 그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긴 해요. 예, 일단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가격 자체가 사실 높긴 해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한 번씩 오는 분들도 뭐 기쁜 마음으로 처음이니까 오긴 하지만 한 번 여행 가는데 교통비로 한 4, 5만씩 쓰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내 식구만 움직여도 20만 원. 예, 싼 데가 아니에요. 싸지 않아요. 그게 진입장벽이 제일 큰데요? 진입장이 크죠. 도시락 싸가야겠네. 예, 예. 그래서 옆에 8m를 우리가 가려고 8m 던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8m가 33,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페리의 그 비용 자체가 지금 높게 잡혀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낮추고 좀 현실화 방향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인천항까지 외부인이 들어올 때 교통이 애매해요. 동인선생이 시내를 가니까. 예, 왜냐하면 전철을 타고 동인천까지 오는 건 쉬운데 동인천에 인천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건 교통이 애매한 택시 아니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택시 외에 뭐가 있을까요? 택시하고 버스가 있는데 버스인데 버스는 타기도 복잡하고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노선도 잘 안 잡고 시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에서 사실은 이 항구가 옮긴다고 해요. 그 송도로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송도에 지금 항만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짓는 이유가 그 길로 GTX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GTX로 들어와서 이제 가깝게 접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만약 인천시나 옹진군이 의지가 있다면 여행객들을 위해서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그 동인천이나 여기서 연결되는 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면 차라리 인천 시민한테 돈을 깎아주는 그 비용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인천 사람들은 제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의 10% 20%도 안 돼요. 다 외지에서 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내고 오게끔 하는 거는 좀 미안할 때가 많죠.
뭐 그래서 그거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도 시도 신도 우리 그 가봤는데 와, 네. 인천 앞에 그런 서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그게 트레킹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 좋죠. 그다음에 장봉도 장봉도도. 거기도 그 텐트 치고 텐트 치는 사람들 많대. 네. 장봉도는 원래 그 되게 비경 중에 하나인 섬이었어요. 장봉도는 원래 이뻐요. 근데 장봉도에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면 트레킹 길이 좋긴 한데 좀 힘들어요. 이게 굴곡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장봉도는 그래서 근래에 장봉도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건 트레킹보다는 백패킹으로 많이 가죠. 백패킹으로 가면 정말 멋진 장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요. 신도시도 모도는 배 타고 한 10분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섬이 그 세 개를 이렇게 쭉 걸어서 돌게 그리고 높낮이가 별로 없어요. 섬이 그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의 초반에 약간의 높낮이 말고는 다 평지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좋은데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주로 일반 도로를 끼고 돌아야 되는 그런 코스가 많아서 약간 그 자연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하루 들어와서 좀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인터넷에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걸 할 때는 좋은 뭐 그런 장소로서는 이제 신도시도 모도가 메리트가 있죠. 신도시도 모도는 또 접근성이 좋은 게 전철로서 그 공항철도 와가지고 운수역에 내리면 되거든요. 운수역에서 바로 거기까지 그 셔틀도 있고 그 버스도 금방 타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서 수도권 사람들이 오기에는 오히려 되게 쉬운 인천 그 여기서 터미널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도시도 모도도 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면 좋겠고 대신 이제 신도시도 모도의 또 좋은 특징은 뭐냐면 배도 많아요. 거기는 시간마다 있어요. 30분 간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선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또 주민도 많이 살고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편리하지만 자연적인 부분은 조금 덜하고. 네. 그다음에 뭐 덕적도부터 시작해서 뭐 자월도, 이작도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 자연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갖고 있는 이제 섬마다의 특징 중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 구럽도도 상당히 가기 힘들거든요. 배가 작은 배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배도 사실은 좀 늘려야 돼요. 그 배를 늘려야지 그 구럽도뿐만 아니라 구럽도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 원래 거기에 그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 울도 항로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울도, 지도, 문갑도, 성갑 이런 게 있는데 그 섬들을 못 가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서. 전부 다 구럽도에 올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갈 수 있게끔 배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화장실. 네. 그 백패킹 하는데 그 화장실이 없어요 또. 네. 네. 각 구석구석이 지뢰밭이에요. 네. 그게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건 진짜 건의해보고 싶다. 그룹도만이라도 입도세를 받자. 1인당 한 10,000원씩만 받자. 그러면 그 10,000원씩만 받은 거 가지고 누군가가 청소도 좀 하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좀 짓고 뭐 사람들이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그게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 데가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되겠다. 꼭 지자체에서 맡길 게 아니라 좋은 섬이라면 명품 섬이고 매력 있는 섬이라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된다. 왜 또 지금 구럽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요. 들어가려면 배값도 아까도 말했지만 배값도 비싸요. 배값도 7, 8만 원씩 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싼 데가 아니에요. 덕적도에서 또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가볼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메리트 있죠. 정말 멋져요. 예. 구럽도는 갔다 온 사람마다 전부 다 놀래요. 우리나라 이런 데가. 그래서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쁘고 좋지만 그만큼 많이 열악해요. 시설이. 시설이 열악하다고
무작정 와가지고 뭘 지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친환경적으로 정말 자연에 훼손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지자체에 들어가가 막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것도 비싸게 들어갔는데 식당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네, 없어요. 각자 해먹고 뭐 텐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면 주인 그 민박을 하는 건 주인이 밥을 해줘요. 민박집들은 몇 군데 있죠. 예. 한 3집 정도가 있는데 3집 정도도 이제 100% 운영이 안 돼. 왜냐하면 할머니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일 잘 운영되는 건 그 이장님 댁 정도만 거기는 그 대신에 너무 잘 돼서 6개월 정도 밀려 있어. 거기는 화장실 있을까요? 그렇죠. 민박집에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박집에 잘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지원해드리면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이 밖에 있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 딱 하나. 근데 그 하나 가지고는 이 백패킹을 하는 아주 그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까지 산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 끝에서 만약에 용변을 오려면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누군가가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안 되는 거예요. 공용으로 이렇게 네. 핫팩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패커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미안하니까 화장실을 갖고 다녀요. 예. 대부분 이제 화장실 그 텐트를 갖고 다녀서 다 용변을 다 이제 다 해가지고 버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충은 이제 하죠. 불편한 부분 있죠. 공정여행이라는 걸 하시니까 네. 공정여행의 아이템으로 수영 화장실 짓기 뭐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올 초부터 이제 그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데가 뭐였냐면 섬 여행 중에 섬 청소. 예. 그다음에 섬에 와서 단순히 섬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섬의 어떤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이제 같이 그 몸담아서 하고 있는 거는 미시안 얼마 전까지 저 우리 그 영종도에 가면 미시마 해변 있잖아요. 미시안 해변 그게 예전에 엄청 더러웠어요. 지금 엄청 깨끗해졌거든요. 왜냐면 청소하는 그 봉사 단체가 있어요. 환경 단체들. 그냥 꾸준히 가서 계속해요. 예, 엄청 깨끗해져. 지금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게 그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그걸 해야 돼요. 독려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 좀 많아지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인천 그 주변만 아니라 섬으로도 들어가서 하고 그룹도도 엄청 이쁜데 그룹초에 그 섬을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백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백사장이 정말 모래 하얗고 너무너무 이쁜데 위에가 다 쓰레기. 자료 사진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데가 아까 살짝 쭉 보면 이렇게 사진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섬의 중간에 그 물들이 그 해류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 아까 했지만 여기에 있는 저기 섬이 이제 근데 저쪽 섬이 이쪽 섬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이게 쭉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넓은 평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모래사장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요. 그래서 저 쓰레기를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청소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진 않아요. 맨날 쌓이니까. 주민들은 그러세요. 이거 뭐 치워와야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계속 치워야죠. 계속 치워야지 그걸 계속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기에 대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비용을 지자체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그 섬에 들어가는 입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쓰는 만 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도의 입도세를 받고 그 돈으로 현지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아니면 청소할 수 있는 용역을 부르고 해서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아름다운 환경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들어가는 그 사람 수로 보면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거예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몇십 명, 몇백 명 들어가니까요. 예, 주말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그 인원으로 따지면 예,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구름도뿐만 아니라 좀 좋다. 이건 정말 활성화시킬만 하다고 하는 섬들. 그런 섬에다가는 만족. 자울도는 정말 진짜 제 말대로 딱 중간에 화장실 하나만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예,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여행의 미래, 인천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공청회를 하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지자체가 봤을 때 단순히 인천에 좋은 여행지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 길 내지 말고 부수고 뭘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짓고 창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다 그랬지만 섬 안에 있는 제반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면 그 마을 회관 바로 옆에 공용 화장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비데까지 다 있고 정말 깨끗해요. 자울도에도 있고요. 뭐 저기 대작도도 있고 그래요. 가면 섬 안에 그 주민들이 사는 그 동네 안에 있는 공공 화장실, 공용 화장실 이런 데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 근데 거기만 지어주는데 사실 거기는 아무도 안 가요. 섬 주민은 자기 화장실 가지.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 마을로 안 가요. 다 산으로 들어가요. 결국은 거기 비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좋은 어떤 그 의도로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그게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그 트레킹하는 좋은 장소에 있었으면 상 이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장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유튜브는 일단 제가 송출을 멈추고 예, 그 마음껏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저 비단길 여행사 예. 대표님 박용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안도 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주시고 이 친구들 계시지만 여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